KBS 재난미디어센터 소속 20년차 취재기자 강민수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기서 푸틴이 핵공격을 우크라이나에 감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핵전쟁에 정통하신 우리 전직 고성균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공격에 대한 그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또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장이라는 것 상당 뭐 예측 불허고 네. 만약에 퓨전 협정을 한다 그러면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가 개발된 이래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거는 사실 2차 대전 말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렇죠, 터진 예. 원폭이 유일한 거잖아요. 유일한 거죠. 예.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미국 원폭이 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사망자가 생겼나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대략 15만여 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죠. 그 15만 명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사람들이 한 7, 8만 명 될 것이고 낙진 피해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수개월 내에 죽은 사람까지 하면 대략 15만 명 정도가 된다. 예,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예. 핵무기의 종류는 그러면 전략핵과 전술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전략 핵무기라는 것은 어떤 큰 도시라든지 공장지대 같은데 네. 이런 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전술의 핵무기는 당장 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력이 됐든 장비가 됐든 초토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핵무기라면 아무리 전술핵무기라 해도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945년 8월 6일 날 떨어졌던 것이 대략 15킬로톤이라고 지금. 15킬로톤. 근데 전술 핵무기만 해도 수십 킬로톤 되면은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조금 작은 걸 한번 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저위력 핵무기라는 것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네.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예. 핵 개발을 하고 있고 7차 핵실험을 할 정도로 핵이 고도화됐어요.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서 쭉 쏜 것은 대한민국 너희들 대상으로 쏜 것이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술핵이라고. 예. 만약에 전쟁이 나면 먼저 위험해지는 곳은 어디고 유력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해오면은 제일 먼저 아마 공군 비행기부터 이제 떠야 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비행장들 있잖아요. 이런 데부터 비행기 못 뜨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공군의 발을 묶어놓고 예. 싶어할 그래야지 것이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전쟁 지도부가 있는 지금 같으면 이제 용산에 다 모여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기룡대.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순차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병력과 많은 장비 물자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부산이나 광양, 평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순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뭐 350km, 600km 쭉 쐈지 않습니까? 네. 350km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계룡대를 목표로 한 것 같고 600km라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그 쐈다 그러는 지점으로부터 부산까지가 대략 600km 정도 되니까 도발 원점에서 거리로 따져서 콤파스를 이렇게 그렇죠. 내렸을 때 예. 어떤 위치에 대응하느냐 이런 예, 거를 예. 파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북한의 핵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북한은 얼추 뭐 한 20개에서 100개 정도의 탄두를 갖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 근처 괌까지 날아가는 이제 그 정도의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좀 작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술핵이. 그래서 전술핵을 완전히 뭐 완성했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전술핵 완성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터트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네. 2012년도인가 이제 개발돼서 탑재되어 있는 그 누크맵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핵무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은 산출이 돼 나와요. 그 어느 피해 정도 결과가 예, 시뮬레이션이 예, 돼서 나오는군요. 예. 광화문 광장 상공에서 100킬로톤 그게 이제 터졌다 그러면은 네. 192만 명 정도가 사상을 입을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거라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일부 전문가들은 100킬로톤이 아니라 50킬로톤 정도. 네. 50킬로톤이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에 한 3배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만 한 500m 상공에서 떨어지면은 예. 200만 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 사드 배치했잖아요. 이 사드로 북한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막을 수 있죠. 근데 다 카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드는 이제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거니까 중고도에서 맞출 수 있는 패트리어트도 갖다 놓고 이제 우리 자체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고도부터 중고도, 저고도까지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완벽한 겁니까?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죠. 북한이 네. 몇 발을 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치해 놓은 걸로 카바가 되겠지만은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쏜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카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 요령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네. 하고 지금 사이렌이 막 울려요. 네. 강 기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면 네. 우리 회사 지하로 들어갈 것 같아요. 문이 다 닫히도록 돼 있나요? 그거는 확인 안 아니죠. 해봤어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도 안 돼 있고 국가의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어딘가 지하로 가야 된다. 요거까지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대부분이. 네네. 그러면 그 지하라는 곳이 어디냐? 네. 사실은 우리가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일반적인 폭탄이나 포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피해야 되는데 네.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이 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피 시설이 18,000여 개가 행안부 통계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18,000여 개 중에 거의 뭐 7, 8%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근데 우리 주차장에 뭐 들어가 보면은 그냥 공간이잖아요. 다 열려 있고 핵폭탄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게 한두 시간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적어도 낙진 피해까지 다 하고 나오려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는 짧아도 있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무슨 발전 시설, 급수 시설, 화장실, 식량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피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엎드린다고 그러면은 팔꿈치로 배를 들고 배가 땅에 닿으면은 장이 파열되니까 또 이 안구가 이제 잘못하면은 히로시마 그때도 압력에 의해서 안구가 튀어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그래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손으로 안구를 막고 이 기압 차이가 있으면은 장이 파열되니까 아 하고 입을 벌리라고 돼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늘 언제 언제나, 발생할지 네. 모르는 거고 또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핵 균형이라고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 네. 공포의 균형. 예. 자체 핵무장은 어려운 건가요? 우리가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네. NPT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제가 좀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핵 공격이 예상되면 민방공 경보가 발생합니다. 경보 즉시 인근의 지하철, 지하 주차장 등의 지하 장소나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세요. 대피가 어렵다면 핵 폭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세요. 이때 배를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양손으로 눈, 귀를 막고 입을 벌려야 폭발의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낙진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세요.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피폭 지역을 벗어난 이후에는 납, 콘크리트 벽 등으로 된 건물 안으로 대피하세요. 대피 후에는 절연, 접착 테이프, 천 등으로 입구를 막아 낙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행동 요령을 기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